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 그냥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산화라고 하는 건 뭐냐?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우리는 이걸 산화라고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번에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우린 이거를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반응식이 올 건데 봐봐. CuO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산화굴이라고 읽어요. 괜찮죠? 수있는 탄소죠. 얘네들이 반응했더니 굴이랑 이산화탄소가 생겼대. 그러면 산화굴의 입장에서 얘가 지금 산소를 잃었죠.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라 부른다? 환원이라 부른다. 괜찮을까요? 탄소 입장에서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라 부른다? 산화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죠? 근데 이제 이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예시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CuO 괜찮죠? 얘랑 CO 뭐라 해야 될까? CO2는 우리가 뭐라 해요? 이산화탄소라 했죠. 왜 이산화탄소야? 산소가 두 개 있어서 이산화탄소야. 그럼 얘는 뭐라 부를까? 일산화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너네 둘이 반응을 하면요, 얘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산화구리 입장에서 지금 구리가 됐죠. 그러면 산소를 얻었다 잃었다?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라 불러요? 환원이라고 부른다고요. 일산화탄소 입장에서 산소를 얻은 거죠. 뭐라 부른다? 산화라고 부른다. 괜찮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한 번 더 합시다. CuO랑 H2 수소기체죠. 얘네가 반응을 했더니 Cu랑 H2O가 됐대요. 물이죠. 그럼 마찬가지야.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산소를 잃은 거니까 환원이 된 거예요. 그치? 다음 수소기체 입장에선 얘가 물 분자가 됐으니까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다? 산화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책을 잠깐 38페이지 펴보실래요? 38페이지. 실험 내용 좀 같이 볼게요. 여기 이 그림은 얘들아 별표 하나 좀 씁시다. 중요해서 알았죠? 아마 너네 세 개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이거 나올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알았죠? 봐봐. 산화구리 가루 6g과 탄소가루 1g을 고르게 섞어서 시험관에 넣는데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 문장 가지고 너네가 반응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알았니? 산화구리야. 산화구리야. 근데 여기 옆에 뭐가 보여요? 로마 숫자 2 보여요? 이 로마 숫자 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구리가 이가 양이온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 숫자 2가. 무슨 말인지 괜찮니? 그러면 구리는 이가 양이온이야. 근데 산화구리면 얘가 산소랑 결합을 할 건데 산소는 몇 쪽이었죠? 16쪽이었죠. 괜찮아? 산소는 16쪽이고요. 전자를 몇 개 얻으려고 해요? 이거 알아야 돼. 근데 말하잖아. 원소의 주기성이 중요하다고. 몇 개? 2개 얻으려고 해요. 알아야 돼. 그니까 너네가 1대1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산화구리는 내가 어떻게 쓰면 돼? CuO라고 쓰면 돼. 그리고 탄소랑 반응시킨단 말이야. 탄소를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리고 반응을 시킬 때 얘네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반응식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문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았죠? 그럼 봐봐요. 산화구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요. 산소를 이용해서 구리를 태우는 거예요. 색깔이 무슨 색이냐? 검은 색깔입니다. 알아두세요. 적어주세요.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리를 어디다 써요? 전선에 많이 쓰죠. 구리 무슨 색깔이야? 붉은 색깔이야. 붉은 색깔. 다시 생각해봐요. 산화구리랑 탄소를 반응시켰어. 그때 얘네가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된대. 이걸 너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떻게? 색깔 변화를 통해서.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가 붉은색이 됐네? 반응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괜찮아 이거?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얘도 궁금하긴 하지만 얘가 더 중요해요.
이산화탄소는 얘들아 기체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보여요? 안 보여. 그럼 나는 이 친구의 발생 유무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석회수라고 하는 친구를 촬영합니다. 석회수의 화학 반응식, 화학식 적어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 뭐야? OH 수산화 이온 기억나요? 다원자 이온 수산화 이온 수산화 칼슘이라고 읽습니다. 선생님 얘는 왜 1대2예요? 칼슘이 몇 가 양이온이고 2가 양이온이고 수산화 이온은 몇 가 음이온이었죠? 1가 음이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몇 개 필요하니까 2개 필요하니까 니네가 1대2로 결합하는 거라고. 뭔 소린지 해서? 그래서 내가 원소 주기성 때 계속 말했던 게 뭐야? 다원자 이온 외우면 좋다고. 알았니? 근데 어차피 O2에는 실려있진 않아요. 근데 내 책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때는 그때 내가 다 똑같이 또 써올 거니까 꼭 외워주세요. 알았죠?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용한다고. 수산화칼슘이랑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요. 뭐가 만들어지냐? 많이 봤던 거다. 얘 뭐예요? 뭐랄까? 탄산칼슘. 언제 배웠을까? 중2 때 배웠다? 언제? 앙금생성 반응 때. 기억나? 앙금생성 반응? 얘는 흰색이야.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괜찮아요? 흰색 앙금이 생성되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럼 다시 산화물이랑 탄소랑 반응시켰어.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올 건데 이게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한다? 석회수를 이용해서 한다. 이산화탄소 기체랑 석회수랑 만나면 앙금이 생성되면서 뿌옇게 흐려지니 뿌옇게 흐려진 걸 통해서 반응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 실험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야. 앞에서 했던 거죠.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네요. 산소 얻었다 잃었다. 산소 잃었다. 산화환원. 환원. 괜찮아요? 이번에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네요. 산소 얻었다 잃었다. 산소 얻었다. 산화. 이해했을까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열하기 전과 가열한 후를 비교했을 때 가열하기 전에는 검은색, 가열한 후에 붉은색. 눈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석회수, 가열하기 전, 가열하기 후, 가열한 후 뿌옇게 흐려지는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했구나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뭐 하나 빼먹었는데 뭐 빼먹었을까? 개수 빼먹었죠? 개수. 얘들아 화학 반응식은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의 개수합이 똑같아야 되죠. 구리 하나, 구리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근데 산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리가 몇 개? 2개. 그러니까 너도 2개. 마지막 개수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개수 쓰는 거 객관식에 가끔씩 나옵니다. 알았죠? 얘네들은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보다 크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쓸 줄 아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까닭이 뭐다? 시험관 속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셨죠?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이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뭐다? 너가 산소를 잃어서 구리가 됐기 때문이다. 산화구리랑 탄소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누구다?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었구나. 아셨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요.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을 배울 겁니다. 봐봐.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오케이?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산소 얻으면 산화야. 산소 잃으면 환원이야. 근데 전자 얻는 건 환원이야. 전자 잃는 게 산화야. 무슨 말인지? 이거를 우리가 왜 배우냐면 모든 화학 반응식을 산소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환원을 표현하면 좋은데 어떤 화학식은 산소 이동으로 표현을 못해요. 대표적으로 얘입니다.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질소기체랑 수소기체랑 합성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겠어? 개수 맞춰줘야겠죠? 개수. 그럼 개수 맞춰주시면요. 여기 2, 여기 3 해주시면 끝납니다. 질소 2개, 수소 6개. 괜찮아? 이거를 뭐라 부르냐? 하버보슈의 과학자 이름이에요. 암모니아 합성법이라 불러요.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럼 이 하버보슈의 암모니아 합성법이 왜 중요하냐? 이 암모니아가 바로 얘들아 비료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비료를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럼 비료를 인공적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 식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봐봐. 여기는 산소가 있어 없어? 산소가 없어. 그러면 얘가 산화가 된 건지 얘가 산화가 된 건지 몰라. 모르니까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환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과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중 누가 더 큰 개념이겠어? 얘겠죠. 얘로 설명, 이 친구 산소가 없는 걸 얘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 집합 배우니? 몰라요? 괜찮아요.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돼요. 전자가 더 큰 범위라. 그죠? 산소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 설명하는 건 전자 이동으로도 가능해. 근데 전자 이동으로 산화하는을 말하는 건 산소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뭔 소린지 했어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볼 겁니다. 마그네슘이랑 구리랑 반응시켰더니 마그네슘이 이온이 됐고요. 구리가 이가에서 그냥 구리가 됐대요. 그럼 마그네슘 이온이 됐대. 양이온이 된 거죠. 음이온이 아니라 전자를 버렸다는 뜻이지. 전자를 버리면 산화야 환원이야? 전자를 버렸다는 건 산화야. 그러니까 이건 산화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구리, 이가, 양이온이 구리가 되기 위해선 전자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자 2개를 먹었어. 2개를 먹었으니까 너는 뭐라 부른다? 환원이라고 부른다. 이해했을까요? 그럼 예시 하나 봅시다. 나트륨. 나트륨은 몇 쪽? 1쪽이죠. 1쪽. 1수리 낙할. 1쪽이죠.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버려요? 하나 버려요. 전자를 버렸네. 전자 버렸으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 그럼 플루오린은 17쪽이죠. 그럼 얘는 전자 버렸어요? 얻었어요? 전자를 얻었어요. 몇 개 얻었어요? 1개 얻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얻어서 플루오린화 이온이 된다고. 전자 먹었으니까 너는 뭐다? 환원이라고. 근데 얘들아 결국에 뭐가 뭐야? 이 반응식이 됐던 아까 내가 썼던 그 반응식에 대해서 산화가 있으면 항상 누가 있어? 환원이 있어. 환원이 있으면 항상 누가 있어? 산화가 있어.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 불러요. 산화가 있으면 무조건 환원이 있어야 되고요. 환원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 일어난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금호고는 서답형이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 개념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한 걸로 합시다. 그래서 넘어가셔서요. 이번에 우리가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을 전자이동으로 설명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봐요. 마그네슘은 몇 쪽이야? 2대마카 2쪽이죠? 2쪽이야. 전자를 2개 버리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산소는 몇 쪽이니까 16쪽이니까 전자를 2개 얻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산화이온이 된다고. 그럼 너네 둘이 반응을 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결국에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진다. 1대1 관계로. 얘를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여기 볼게요.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대. 그럼 일단 먼저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으로 보자고.
마그네슘 입장에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으니까 산소를 얻은 거죠.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야? 산화야.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산화와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너는 환원이라고.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자이동으로도 설명을 해보자 이거야. 전자이동으로도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버려요. 그리고 그 버린 전자를 누가 먹어요? 산소가 먹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을 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데 개수가 맞춰줘야 되니까 산소 2개 있죠? 그럼 너도 2개 있어야 돼. 그럼 마그네슘이 2개니까 니도 2개야. 따라왔어요?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 버려? 2개 버린다? 그럼 내가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동한 전자의 수는 몇 개일까? 몇 개일까? 그렇지. 4개죠. 왜 4개야? 마그네슘 하나당 전자 몇 개 버려? 2개. 근데 마그네슘이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개인 거예요. 알았어요? 이동한 전자의 수 4개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전자를 우리가 버리면 산화였어, 환원이었어? 전자를 버린 건 산화였어. 전자를 얻은 게 환원이었죠. 그럼 다시 봐요. 얘는 전자를 버렸죠. 전자 버리면 뭐라고? 산화라고. 전자 버린 거 맞잖아. 전자 먹었죠. 환원이야.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괜찮겠니 이거?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칠판을 좀 다 사용할 건데 너네 빈 여백, 좀 긴 여백 찾아서 쓸 준비하세요. 봐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지간하면 수업하고 있는 그 부분에 넘기지 말고 최대한 거기 안에서 찾아봐. 조금 넓은 넘기지 말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찾아봐. 내가 봤을 때 그나마 A랑 B 사이가 좀 여비 많아 보이는데요? 그쵸? A랑 B 사이. 딱 거기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봐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금속과 어떤 금속을 반응시켰을 때 누가 더 전자를 잘 버리니 그 경향성이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칼, 카, 나, 마, 알, 아, 철 외워주셔야 돼요. 니, 주, 나, 수, 구, 미안해요. 수, 은, 백, 금. 많죠? 칼,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ZN, 징크예요. 아연, 알았죠? 아연, 이게 많이 나옵니다. Fe, 철, Ni, 니켈, Sn, 주석, Pb, 납, H, 수소, Cu, 구리, Hg, 수은, Ag, 은. 얘는 그냥 은이야. PT는 플래티넘이에요. 얘가 플래티넘.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PT, 플래티넘. 그다음 AU가 뭐예요? 금이에요. 금. AU, 금. 그래서 이건 영화인데 얘들아, AU가 지금 반응성이 가장 작다는 뜻이야. 그쵸? 제 롤을 주겠습니다. 그럼 반응성이 가장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변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우리 부모 세대 보면 결혼 반지가 다 뭐예요? 금반지죠, 금반지. 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내 사랑이 변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알았죠? 가장 이온화 경향성이 작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칼륨 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커. 무슨 말이야?
반응성이 커요. 금속 반응성이 커요. 금속 반응성이 크다는 건 내가 아까 말했죠? 전자를 잘 버린다라고 했었죠? 전자 버리는 건 산화란 말이야. 산화 경향성이 커요. 산화 경향성이 크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갔어. 외워야 돼. 칼카나마아라철 끊어. 칼카나마아라철 니주 납 수구수은 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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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칼카나마아라철 니주 납 수구수은 백금을 니네가 외우잖아요. 그럼 칼카나마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칼카나마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을 이용해서 칼카나마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외우시면 너네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봐봐. 나트륨 H가 의미하는 건 수용액입니다. 아쿠아예요. 아쿠아. 괜찮아? S는 뭘까? 솔리드, 고체야. L은 리퀴드예요. 액체. G는 가스입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럼 얘랑 봐봐요. 반응할까 안 할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반응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 왜? 나트륨이 알루미늄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커요.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전자를 버리고 싶어해? 얘가 더 전자를 버리고 싶어해. 그러니까 네가 전자를 못 버려서 반응을 못해요. 그럼 이걸 내가 반응할지 안 할지 알려면 결국에 뭐 알아야 돼? 얘 외워야 돼. 알았어요? 알겠죠? 이거 그래서 외워야 돼. 문제 몇 개만 더 합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솔리드 고체죠? 이 친구랑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반응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하죠? 왜?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나트륨이 더 반응성이 커요. 그러면 야 꺼져. 내가 전자 넣는 거야. 너 전자 먹고 뭐 해야 돼? 환원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나트륨이 근데 전자를 몇 개 버리니? 하나 버려.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하나가 나트륨은 하나 버리죠. 그죠? 하나 버리고 마그네슘은 전자를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고체가 다시 될 거란 말이야. 금속 상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왼쪽과 오른쪽의 전하량 합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플러스 2죠? 여기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2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왼쪽 전하량 합과 오른쪽 전하량 합을 똑같아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응해야 안 해? 태연아 이거 반응해야 안 해? 반응해야 안 해? 해요? 지혜 해요? 해요? 태연이 해요? 하죠? 왜? 얘가 더 반응성이 크잖아. 알루미늄보다.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지. 칼카나마 알. 얘가 더 먼저 등장했잖아. 그럼 얘가 더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건 반응하죠. 아까 내가 쓴 거는. 근데 이거는 반응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한다. 왜? 이미 얘가 전자 버린 상태니까. 이건 안 한다.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반응한대. 그럼 나트륨은 전자 하나씩 또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알루미늄은 전자를 먹겠죠. 근데 왼쪽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된다니까. 전하량 고정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플러스 3이야. 여기 플러스 1이야. 너가 몇 개 필요해? 3개.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해돼요 이거? 여기까지 정리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소. 봐봐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 한번 좀 할게요. 임의의 금속 M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클 수도 있고요. 맞죠? 이쪽 말하는 거겠죠? 임의의 금속 N이 있을 때 얘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건 반응하는 거야? 이건 반응하는 게 맞죠? 얘가 얘보다 MEH보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이건 반응한다고. 그럼 얘네가 반응을 하면요, 얘는 수소기 때문에 금속이 아니라 수소기 때문에 수소가 되는 게 아니라 수소이온에서 수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온화가 되면 얘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개념을 알아주세요.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니까? 수소가 더 크니까 이 N, 금속 N이 전자 버려 못 버려? 못 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을 못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보기에 뭐라고 물어보냐? 모든 금속은 수소와 반응한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왜?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건 별표 2개 쳐주세요. 써주세요. 이거는 중요해서. 이거 나중에 우리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거거든요. 중화 반응에서 한번 살짝 더 언급됩니다. 이 문장은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쓰더라도 니네가 이해해서 안 썼더라도 얘는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그림으로 좀 그릴 건데요. 여기 조그만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금속판을 넣어. 이 금속판을 M이라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M은 이 친구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상태야. 묽은 염산을 넣은, 묽은 염산이 HCl입니다. HCl 수용의 상태. 얘를 넣어. 그럼 얘네가 이온화가 돼요. 지혜는 나랑 지겹도록 했었죠. 공유결합인데 이온화하는 애. 그쵸? 그럼 얘네들은 물속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됐을 거야. 근데 이 금속 M이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크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던 금속판에 있던 라지 M, 금속 M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온화가 된다. 얘네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온화가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들은 얘가 버린 전자를 먹으면서 수소 기체로 날아간다. 그러면 내가 이때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냈어. 어떻게 될까? 펑 하고 터지겠죠. 그게 수소 기체의 무슨 성질? 가연성이었죠. 언제 배웠어? 알칼리 금속 할로진 할 때 배웠었죠. 다 연관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소 주기성 화학결합 중요하다는 이유가 얘네 때문에 그래요. 알죠? 니네 선배들도 그래서 1학기에 버린 친구들 여기 따라잡기 힘들어했거든요. 너네들은 적어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금속판 N,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판 N을 넣어. 그럼 얘는 반응성이 수소보다 크니까 얘네가 반응을 한다고. 전자 버린다고. 그럼 얘네가 전자 버리면서 그 버린 전자를 수소 이온이 먹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내가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게 되면 수소 기체의 가연성, 이 가가 우리가 폭발한다는 뜻이죠. 연소를 더해준다. 얘네가 폭발한다고. 이건 가연성. 그럼 산소 기체는 무슨 성질이 있었어요? 산소 기체는 조연성이었죠. 도울조. 연소를 도와준다. 태우는 걸 도와준다. 도울조. 이렇게 수소 기체는 가연성. 이해하셨죠? 얘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 때문에. 볼게요. 여기는 좀 지웁시다. 여기 좀 지울게요, 그냥.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이래.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이라고 했으니 너네가 이거를 반응식을 쓸 줄 알면 좋다고. 질산은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AgNO3예요. 왜? 얘가 질산이고요. 얘가 은이거든. 은 여기 있잖아. 괜찮아? 그때 은은요. 몇 가 양이온이냐? 1가 양이온이고요. 질산은 1가 음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1대1로 결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다원자율 계속 내가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 A 몇가 양이온일까? 이가야. 왜? 수성화이온 아까 내가 몇 가를 알려줬어요? 1가 음이온이라 했던 거 기억나요? 몇 개 있어? 2개.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랑 합이 빵 아니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A가 몇 가야? 외우면 좋다고. 알 수가 있잖아. 유추할 수가 있잖아. 나 오늘 처음 배웠어. 2학기 되면서 처음 배웠어. 질산은 적어도 배웠어. 그럼 네가 1가 음이온인 거 알면 얘가 1대1로 결합한 거니까 1가 양이온인 거 유추할 수 있다고. 얘 못 외웠어도. 못 외웠어도 유추할 수 있다고. 다원자이온 외웠으면. 그러니까 다원자이온 외우시라고. 알겠니 이거? 아셨죠? 그래서 AgNO3랑 불이랑 반응을 시킬 건데 어차피 우리가 본 건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기 때문에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은과 불의 관계만 볼 거야. 봐봐. 은과 불이 반응해 안 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외워야지. 칼카나마하락철 니주나 수구 수은 구리가 먼저 등장했죠. 구리가 앞에 있다는 거 무슨 말이야? 너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전자를 버리려고 하겠네. 그쵸? 전자 버릴 때 아까 구리 몇 가 양이온이라 했어요? 2가 양이온이라 했으니까 네가 전자 2개 버릴 거고요. 이 버린 전자를 얘가 먹겠죠.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근데 왼쪽 전하량이 얼마야? 플러스 1이죠. 오른쪽은 얼마예요? 플러스 2 아니야? 그쵸? 근데 왼쪽과 오른쪽 합은 똑같아야 되니까 얘네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네가 2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 은이온이 은이 됐죠? 전자 얻었어요? 잃었어요? 전자 얻었어요. 산화환원 환원 알았죠? 구리 전자 잃었죠? 산화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 보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시는 거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었을 때 얘는 지금 구리밖에 없어요. 넣어진 직후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은이 석출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은이 전자를 먹어서 환원된 걸 금속은 우리가 석출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은이 달라붙은 거야. 괜찮니? 그리고 구리가 녹아 들어갔겠지. 그때 이게 중요해요. 구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원래는 붉은색이야. 아까 내가 구리 붉은색이라 했죠. 얘네가 원래 붉은색인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요. 어떤 금속을 수용액에 녹였더니 수용액이 났더니 푸른색으로 변했대. 누구 말하는 거다? 구리 말하는 거다. 그래서 구리는 이온화 경향성이 은보다 크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면 푸른색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구리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푸른색이다. 그럼 반대로 수용액이 푸른색이었다가 다시 투명해졌대. 무슨 말이겠어? 구리가 석출됐구나 로 받아들여야죠. 구리가 물에 녹으면 푸른색이라니까? 근데 무색이 됐대. 무슨 말이다? 구리가 석출됐구나.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또?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애가 들어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거? 아셨죠? 그럼 봐봐요. 여기 수용액에 은이 100개 있었대. 그러면 너는 구리랑 만나면 얘 석출되는 거 맞지? 근데 구리 몇 가 양이온? 2가 양이온. 그럼 몇 개가 서로 바뀌는 거야? 100개가 석출되면 몇 개가 이온화가 되는 거야? 50개가 이온화되는 거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전화를 하면 똑같아야 되니까 괜찮아요? 100 곱하기 1, 50 곱하기 2 괜찮니?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 수는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100개에서 50개로 줄었잖아. 100개에 녹아있던 은이온이 석출되고 50개의 구리 이온이 녹아 들어갔으니 50개가 줄었잖아. 전체 이온 수 감소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괜찮아요? 전체 이온수 감소한다고 나와있잖아. 전체 이온수 감소한다. 그럼 양이온수 감소하는 거 맞아? 이 실험에서 맞죠? 100개였던 게 50개로 된 거니까 감소한 거 맞아요. 그럼 전체 이온수 감소한 거 맞아요? 전체 이온수 감소한 거 맞다니까 100개에서 50개, 50개만큼 줄었잖아 처음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뭐도 물어보냐? 음이온수를 물어봐요. 음이온수는 바뀌었을까, 줄었을까, 증가했을까? 어떨 것 같아? 일정하죠? 네, 나 애초에 질산이온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안 했겠어? 반응 안 하니까. 알겠죠? 얘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수 감소, 음이온수 일정.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 감소. 이해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괜찮죠? 아셨죠? 그럼 묽은 염산과 아연 반응. 아까 내가 했던 거야. 아까 내가 했던 건데요. 여기 지울게요. 지워도 괜찮죠? 괜찮죠? 볼게요.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었대. 그럼 마찬가지야. 묽은 염산 HCl이야. 그리고 아연판이니까 ZN, 징크입니다. 징크. 괜찮을까요? 그럼 너네 둘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외웠어야 되지. 칼카나마 아죠. 아연이 먼저 등장했죠? 그러면 아연이 먼저 등장했으니까 너 이온화 하겠구나. 미안해. 이렇게 되겠죠. 수소는 내가 기체로 발생한다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수소는 기체로 발생한다 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 염화이온 필요 없다 했습니다. 오케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온이야. 왼쪽 전하랑 얼마? 플러스 1. 오른쪽 얼마? 플러스 2.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 맞춰줘야 되니까 2. 그러니까 얘가 수소겠지. H2 아연은 1, 1.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아연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아연 입장에선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요 하더니요. 그니까 산화죠. 그럼 수소이온 입장에서는 전자를 먹어서 수소 기체가 된 거니까 산화로 하원이다. 얘는 환원이 되겠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보인다? 산화하원 반응의 동시성이 보인다.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또 뭐 물어봐? 아까 거 거꾸로 봐. 아까 거. 전체 양이온수 증가의 감소에 너네가 풀어봐. 전체 양이온수 증가의 감소에 풀어봐. 몇 대 몇이야? 2대1로 반응하는 거 아니야? 얘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몇 개씩 감소? 한 번씩 감소, 한 개씩 감소. 괜찮아요? 그럼 전체 음이온수는요? 감소해요? 일정해요? 증가해요? 얘는 일정하다고 어차피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전체 이온수는 너 일정, 너 감소하니? 감소라고. 쌤 모든 반응식이 다 이래요? 다 양이온수 감소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마그네슘이랑 나트륨이랑 있다 했을 때 나트륨 말고요.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할게요. 얘랑 나트륨 할게요. 얘 산가죠? 반응해 안 해? 하죠. 얘가 더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알루미늄 왼쪽 전하랑 플러스 3, 오른쪽 플러스 1, 그러니까 맞춰줘야겠죠? 3, 3. 그럼 얘는 양이온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여기선 감소죠. 여기선. 근데 여기선 증가라고. 알죠?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도 증가하겠죠. 여기서.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봐봐요. 아연판을 넣었어. 그럼 아연판에 있던 아연 원자들이 전자를 버리면서 이온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연판의 질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당연히 감소하죠. 왜? 아연
다음판에 있던 안양원자들이 전자를 버렸어. 이온화가 됐어. 떨어져 나왔단 말이야. 그럼 떨어져 나왔을 때 얘네가 버린 전자들은 얘네가 먹고 도망가잖아. 기체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네가 질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은이랑 구리 중에 예시야. 은과 구리 중에 만약에 은이 더 질량이 크대. 괜찮니? 구리보다 은이 더 질량이 크대. 그러면 아까 이거는 은이 석출되고 구리가 이온화된다라고 내가 표현했죠. 그리고 구리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은 두 개가 석출된다 했지. 그럼 이때 이 구리선의 질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일정할까요? 증가하죠. 왜? 은이 구리보다 무겁다니까? 은 하나, 구리 하나 비교했을 때 은이 더 무거워. 구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 은 몇 개가 들어와? 은 두 개가 들어와. 구리한테, 구리선한테. 얘를 숫자로 표현하면 2라 하고 얘를 1이라고 하면 이 구리선의 질량이 처음에 10이었어. 그럼 구리 하나 떨어져 나갔어. 9가 됐겠지. 그리고 은 몇 개가 들어와? 두 개가 들어오니까 13이 될 거 아니야. 증가한다. 이거는.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 구리가 은보다 크다 했지 얘네가 몇 대가 비율인지 모르겠다. 실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한다고요. 알았을까요? 그래서 거의 다 정리했고요. 그래서 산화하는 건 동시성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거죠.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한다. 이해했을까요? 힘들었어요? 나름 조금 어려웠죠? 좀 그래서 정리 좀 잘 해주세요. 맞죠? 여기 뭘 잘했죠? 광합성이랑 세포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염록체에서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을 광합성이라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비대에너지랑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너네가 뭐 할 줄 알아야 돼? 산화환원 따질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내가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산소가 총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근데 얘가 포도당이 됐더니 산소가 몇 개 됐어? 6개 된 거 보여요? 산소 수가 줄었네? 환원이에요. 이렇으니까. 괜찮니? 그 다음에 물 분자 입장에서 산소가 6개죠? 근데 얘가 산소가 몇 개가 됐어요? 12개가 됐죠? 물 분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다른 것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쓸게요. 산화랑 환원이 있을 때 산소를 얻으면 산화였죠. 그 다음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전자, 그냥 이라 쓸게요. 일렉트론이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였단 말이야. 전자를 잃으면 산화였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근데 여기서 새로운 방법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H가 누구예요? 수소죠. 수소도 마찬가지야. 수소를 내가 잃었어. 그러면 산화고요. 수소를 내가 얻었어. 그럼 환원입니다. 여기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됐대. 포도당이 됐을 때 누가 증가했어? 수소수가 증가했지. 수소를 얻었네. 수소를 얻으면 뭐라고? 환원이라고. 괜찮아 이거? 적어주세요. 그럼 물 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물이 산소가 됐어. 수소를 잃었어. 수소를 잃으니까 산화.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두 가지 방법 알려준 거고요. 너네 편하신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산소를 잃고 얻고 또는 수소를 잃고 얻고로. 세포흡이라고 하는 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물이죠. 얘네랑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을 세포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식을 보시면요.
이 광합성이랑 어때요? 서로 거의 똑같죠. 얘가 뒤집힌 거지. 괜찮니? 그러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됐을 때는 산화였어요? 환원이었어요? 환원이었어요. 그러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둘의 반응식이 뒤집힌 거니까 얘는 산화가 되겠지. 마찬가지야. 산소수가 6개에서 12개로 증가했으니까 산화다. 또는 수소가 있었다가 없어졌으니 수소를 잃어버렸으니 산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괜찮아요? 산소 입장에서 산소가 12개가 됐다가 12개였다가 6개가 됐으니까 환원이다. 또는 수소를 얻었으니 환원이다. 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에너지가 좀 중요한데 이 에너지가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호흡을 하는 건데 당연하게 얘들아 세포호흡은 동물 하겠지. 식물 할까? 해요. 모든 생명체는 합니다. 동물과 식물 모두 세포호흡 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광합성 태어나? 광합성 동물 해요? 안 해요. 누구만 해요? 식물만 합니다. 식물만 합니다. 식물만. 괜찮을까요? 오케이. 우리가 만약에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햇빛만 받고 이산화탄소 마시고 그 다음에 물 마시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양분이 생기기 때문에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러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A, T, P라고 부르고요. 이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포호흡하는 거야. 이 ATP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해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 둘 따위를 만들려고 내가 세포호흡하는 게 아니야. 얘를 만들려고 세포호흡하는 거야. 알았죠? 뭘 이용한다? 포도당 이용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광합성이 자연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라고 해서요. 원시바다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원시바다, 원시지구 그거 남세균이라고 하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 최초 생명체 별표 하나 쳐주세요. 남세균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광합성을 했고요. 얘네들은 바다에서 출현했어요. 왜? 그 당시에 오존층이 없었거든. 오존층이 없으면 뭐를 차단 못해? 자외선을 차단 못하니까 육상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처음에 바다에서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출현한 남세균이 광합성을 막 해. 그럼 바다에서 산소 농도가 높아졌겠죠. 충분히 숙적이 되고 나니까 이제 대기 중으로 산소가 뻗어나가게 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 뒤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지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고 산소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해서요. 뭐 손난로도 있고 사과의 갈변, 뭐 섬유 표백, 애칭, 고려청장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예시들은 어느 정도로 알면 되냐? 아까 내가 중화반응 살짝 언급했어요. 그 중화반응도 예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중화반응의 예시랑 산화하던 반응 예시랑 니네가 구별 정도만 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손난로라고 하는 문장을 봤어. 아, 산화하던이구나. 섬유 표백이래. 산화하던이구나.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래. 아, 중화반응이구나. 구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서답형이 있으니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시 같은 거 적을 줄 알아야 되니까. 알았죠? 손난로, 사과 갈변, 섬유 표백, 애칭, 고려증자,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이 사과의 갈변 너네 본 적 있을 거예요. 엄마가 사과 깎아준 다음에 딸 뭐 아들 먹어 해서 나중에 먹었을 때 어때? 색깔이 변했죠. 이게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철의 재련 별표 칩시다. 중요합니다.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삼화철에서 뭐고요? 로마 숫자 3 보이니? 아까 내가 로마 숫자 2가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이가 양이온이다. 그럼 철이라고 하는 건 몇 가 양이온이다? 3가 양이온이다. 그러면 철은 3가 양이온이야. 근데 산소는 몇 가 음이온이에요? 산소는 2가 음이온이야. 그럼 니네들이 결합하려면 전화량이 빵이 돼야 되는데 몇 대 몇으로 결합해주면 되겠어요? 2대 3으로 결합해주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빵이 되겠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려 했어? 여기 있는 거 1로, 여기 있는 거 1로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크로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뺐었죠. 그래서 얘는 Fe2O3 얘가 바로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괜찮죠? 얘에서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부릅니다. 왜 할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철은 어지간하면 산소랑 결합한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건 뭐야? 순수한 철이야. 순수한 철이니까 산소를 떼어내야 돼요. 이해했을까요? 그걸 철의 재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용광로에서 우리가 산화철을 탄소를 바로 뜰 수 있는 게 아니야. 작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코크스의 산화예요. 코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탄소로 이루어진 그냥 석탄 덩어리 또는 뭐 연필심 덩어리, 연필심도 우리 석탄이었죠. 탄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탄소를 태울 거야. 연소시킬 거야. 그러면 너네가 봤을 때 딱 봐도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 얘랑 얘랑 결합하니까 누가 봐도 CO2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물질을 태우면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일산화탄소가 아니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불완전 연소시켰다라고 해요. 불완전 연소시켰다. 그 반대말 뭐가 있겠어? 완전 연소가 있겠죠. 그 완전 연소는 뭘 말하는 거야? CO2를 만들면 완전 연소예요. 근데 일산화탄소를 만들면 불완전 연소입니다.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일산화탄소를 만들었을까? 개수부터 맞춥시다. 산소 2개, 여기 2개. 탄소 2개, 여기 탄소 2개. 괜찮죠? 개수까지 맞췄어요? 내가 굳이 왜 얘를 만들었냐면요. 적어주세요. 환원제입니다. 환원제. 환원제가 뭐냐? 남을 환원시켜요. 그리고 자신은 산화시킵니다. 이게 환원제야. 이 개념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다시 환원제는 뭐라고요? 남을 환원시켜요. 그리고 자신은 산화가 됩니다. 그럼 환원제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산화제도 있겠죠. 산화제는 뭐겠어요? 남을 산화시켜요. 자신은 환원됩니다. 이해했을까요? 이 일산화탄소가 뭐라고? 환원제라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남을 환원시킨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산소를 뺏는다는 뜻이야. 그럼 좀 연상돼요? 얘가 산소를 왜 뺐을까? 여기 있는 걸 빼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했니?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를 내가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산화철이랑 반응을 시킨다고. 왜? 얘가 강력한 뭐니까? 강력한 환원제니까 이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빼간다고요.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빼가니까 얘가 이제 철이 되고 얘가 산소를 먹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돼? 개수 맞춰줘야겠죠? 개수. 그래서 여기 3 해주시면 돼요. 3 여기 2 이렇게 철 2개 있으니까 2개. 그 다음에 탄소 3개, 탄소 3개. 탄소 총 6개니까 3 곱하기 2 6개.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다시 산화철이 철이 됐네요. 산소를 잃었죠?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이죠?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소 얻어서 이산화탄소 된 거죠? 산화라. 남을 환원. 자신은 산화. 환원제라 부른다. 이해했어요? 이 환원제라는 개념 알아두세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철의 재련 중요하고요. 철의 재련이 역사에, 인류 역사의 가전 변화, 철을 재련해서 너네 이거 배웠죠? 철기 시대 열었다. 그쵸? 철기 시대 열었다. 인류 문명 발달하였다. 오케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석 연료의 연소 있는데 화석 연료 대표적인 게 뭐 석유, 석탄 이런 친구들이 되겠죠. 얘들은 이제 화석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우리가 어떤 물질을 태우면 뜨겁죠? 열이 방출됩니다.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열이 방출된다? 효소 때 배웠잖아. 발열 반응이라 부르죠. 맞아요? 발열 반응 동화야 이화야? 이화죠. 선생님 이거 1학기 건데요. 등장합니다. 2학기에 또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 연소 나와 있죠. 메테인 도시가스고요. CH4 얘를 연소시킨다고. 얘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메테인 입장에서 CH4에서 CO2가 됐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라고. 산소가 생겼지, 산화야. 그쵸? 그럼 얘 입장에서 산소가 4개였다가 2개가 됐으니까 환원이야.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뭐예요? 수소를 보자고. 수소를 잃었잖아, 산화라고. 수소를 얻었죠, 환원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CH4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탄화수소 화합물이라 부른다고. 얘네들을 연소시키면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이거. 알겠니?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등장해요. 봐봐. 너네 살면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는데 얘를 연소시킨대. 그리고 이렇게 준다니까? 뭐가 뭐야?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아, 그러면 니네들은 뭐야? 이산화탄소랑 물이야. 이거 알려주려고 알려준 거야. 이해했어요? 마찬가지야.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근데 얘를 연소시킨대. 근데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는 힌트를 줬어. 근데 하나는 가렸어. 디귿이라 가렸어. 얘 뭐라고? 물 분자라고. 알았어요? 탄화수소 화합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너네들한테 또 뭘 물어본다? 개수 물어봐요. 개수 물어봐요. 이렇게. 그냥 기억을 여기서 지금 CO2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CO2를 할게요. 그러면 개수 맞추는 방법이 총 3단계입니다. 3단계 알아두세요. 첫 번째 단계 탄소수를 맞추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리고 수소의 수는요 2 곱하기 물 분자 수랑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산소수 맞춰주시면 돼요. 분명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봐봐. 첫 번째 탄소수부터 맞죠? 탄소 4개지. 그러면 여기도 얼마냐? 4야. 괜찮아? 그 다음 뭐 할 거야? 수소수는 2 곱하기 물 분자 수야. 수소 몇 개? 10개. 그럼 물 분자는 어차피 얘가 H2O인 거 아니까 10개면 5 곱하기 2잖아. 5 곱하기 2. 그니까 2를 곱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일단 물 분자 수라고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마지막에 산소수 맞춰주면 돼요. 산소수. 산소 여기 몇 개인지 아직 몰라. 근데 여기에서 산소수 알잖아. 몇 개야? 8개, 5개, 13개지. 그럼 여기도 몇 개여야 돼? 13개여야 되기 때문에 2를 곱해서 2분의 13인데 우리가 고1에서는요 화학 반응식의 분수꼴은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마지막에 양변에 2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2, 여기 13, 여기 8, 여기 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능했대요. CO2, 디귿은 뭐야? 물 분자겠죠. 물 분자인 거 바로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소 몇 개? 3개. 여기 3개. 수소 몇 개? 8개. 그럼 2 곱하기 4. 그럼 산소 몇 개? 6개, 4개, 10개. 그러면 너 5개. 얘 분수꼴 없으니까 끝. 알겠니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알려줬고요. 수소연료 전지. 얘는요 나중에 좀 많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볼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서. 너는 어차피 시험범위야 이거. 신재생 에너지. 중간이든 기말이든 뭐가 됐든 통합과학 2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소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됩니다. 굉장히 어떨 것 같아? 친환경적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탄 몇 대요? 왜 보일러 떼우고 할 때 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에너지가 방출돼요. 굉장히 친환경적이겠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알았죠? 화학이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가 화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장난 조심하세요. 말장난 조심하세요.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 이용, 수소 자동차, 우주선. 근데 우리가 수소연료 전지는요 상용화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내가 알려준 건데 펑 기억나? 펑 기억나요? 펑? 그게 뭐였어요? 얼씨구 불꽃 성질 뭐라 했어? 가연성이었잖아. 가연성. 가연성 나온다고. 어차피 통과 2에 또 나온다고. 가연성이라고. 얘네들이 사고가 나면 폭발해버려요. 위험이 크겠죠. 피해가 크겠죠. 그러니까 상용화가 아직 잘 안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 반응식 볼게요.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물 분자가 될 거야. 그때 개수 맞춰보면 수소 4개, 4개, 산소 2개, 2개. 맞죠? 그럼 마찬가지야. 방법 2가지겠죠? 수소 기체 입장에서 물이 됐어.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그럼 얘는 산소 지금 2개에서 2개. 안 이러는데요? 근데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환원은 맞아요. 실제로. 괜찮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그 다음 수소 기체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었죠. 산소 입장에서 물 분자가 됐을 때 수소 얻었지. 수소 얻으면 환원. 근데 산화하는 반응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는 산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좀 찝찝할 수도 있어요. 산소수가 여긴 증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산화 맞는 것 같아. 근데 얘 산소 2개고 얘 산소 2개잖아. 산소수 안 바뀌었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환원이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잠시 공부증은 접어두시고요. 내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 니네가 하나 찾았어. 나머지 하나 환원인 거야. 너네가 환원 하나 찾았어. 나머지 하나 사란 거야.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죠? 나중에는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 쓸 거야. 숫자가 증가했지? 증가하면 산화야. 숫자가 감소했죠? 감소하면 환원이야. 이거 하는 방법을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이거 하면 증가했어? 산화. 감소했어? 환원. 다 따질 수 있거든요. 알죠?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니네 선배들도 조금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하는 순간 산화는 그냥 끝납니다. 다 풀 수 있다는 뜻이야. 고의 수준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내신 때 알려줄게요. O2에서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알았죠? 저랑 같이 개념 문제 좀 풉시다.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은 뭐라고 부른다? 산화 반응이고 산화이고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건 뭐다? 환원이다. 환원. 다음은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거 써갈래요.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뭐라 한다? 재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모를 하는 생물의 출현으로 농도가 증가했대요. 산소 농도가 증가했대요. 광합성이죠. 어디서 출현했다? 바다에서.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다. 다음 화학 반응식의 빈칸 안에 산화 또는 환원 써달래. 뭐가 보여? 일산화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됐죠? 산소 증가했죠? 산화. 그럼 아래 거는 산화철이 철이 됐어. 산소 뺏겼으니까 환원이라 부르고 여기 있는 이 일산화탄소는 뭐라고? 강력한 환원제라고요. 환원제. 알겠죠? 환원제. 그 다음에 은이랑 굴이랑 반응했대. 그럼 니네가 떠올려야지. 칼카나마, 아라철, 리주납, 수구, 수은이란 말이야. 얘가 더 앞에 있죠? 반응성이 더 크겠죠? 전자를 더 잘 버리려고 하겠죠? 그니까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얘 입장에서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의 환원이요.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죠. 그럼 얘 입장에선 구리가 버린 전자를 먹어서 석출됐으니까 뭐다? 환원이 되시겠다.